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인기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반짝하다가 풍선에 거품 바람 빠지듯이 푹 빠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대표 후보로서. 구도는 여러 가지 예상을 했었지만은 역시 중진이냐 신진이냐의 이런 일종의 세대 대결로 강하게 짜여졌습니다. 이 세대 대결을 주도하는 사람은 단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기관 PNR에 의뢰해서 지난 22일 날 실시한 조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일반 여론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일반 여론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준석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는 이 32.8%를 받아서 나경원 후보를 제꼈습니다. 한 4.3%포인트 차이입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량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다른 경쟁자들을 아주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이제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 전대를 강타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느긋해하던 중진들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신진으로 분류된 사람은요, 이번에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이준석 후보 말고도 초선 의원 김웅 의원, 그리고 김의내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김웅 의원은 70년생이고 김의내 의원은 71년생입니다. 이준석은 85년생이라 이 사람들보다 15살 내지 6살 적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둘째 아들보다 1살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통칭 7080, 70년대하고 80년대 태어났으니까 7080 세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을 한 묶음으로 보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하고 김은혜 의원, 여기는 세대가 다를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서로 목소리가 다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아주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종의 문제적 발언이라고 할까, 논쟁거리가 될 만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건 그냥 소개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공감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거부 반응을 하든지 그건 각자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한 발언은요, 하나는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는 완전하게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강경, 꼴통, 아스팔트 보수하고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정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청년, 여성, 장애인 배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들은 더 이상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인 존재다. 중앙당 산하에 여성위원회, 무슨 청년위원회, 장애위원회 이런 걸 두었는데 이거 모두 해체하겠다. 이게 당직 나눠주는 조직, 아니면 인력 동원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하는데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년을 배려한다, 청년을 비례대표에서 몇 프로를 준다, 이렇게 배려하고 배려한다는 다른 중진 후보들은 물론이고, 아까 얘기한 김웅 의원 후보보다도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작년에 한참 작년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웠을 때 만약 그 주장이 커지면 앞으로 사전투표에는 불참을 할 것이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니까. 그럼 표 손실이 계속 초래할 건 자명했다. 그걸 알면서도 모두가 예면했다. 가장 비겁했던 부류는 그것이 억측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설득해서 조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부정선거는 아니었지만 부실선거였다는 나약한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면죄부와 땔감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해서 부정선거론자라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기세등등해진 이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전당대회가 지르는 이순까지도 당을 흔들고 있다. 이게 유진석 후보의 발언입니다. 그는 또요, 한 10여 년 전 2011년 말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24살, 5살 때쯤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발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고맙긴 고마운데 잘못한 걸 지적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그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장은 4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36세 이준석 후보보다는 무려 45살이나 많습니다.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손자 같은 세대입니다. 그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 대선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면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절연됐다. 황교안 전 대표 당시에는 그들을 사실상 언론으로, 이런 자극적인 접근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언론으로 인정하면서 기성언론과 대한매체 사이에 기성언론도 대한매체도 전부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사라지게 해 우리 지지층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었다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시각입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은 중진들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등 다른 신진 후보들하고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 김은혜 후보나 김웅 후보는 당연히 이준석 후보를 견제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특히 이 청년 등 공천할당제 공약 폐지하는 것. 청년은 보편적인 존재인데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배려하고 하지 말고 그냥 대보를 두고 야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모든 청년이 이준석처럼 할 수는 없다. 완전한 자유경쟁이 온전한 경쟁이 되는 것은 상위 1% 리그에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가 서울과학고등학교, 하버드대 여기 출신인 걸 겨냥한 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나 여기에 맞서서 머리가 상위 1%라는 건 칭찬인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그런 건 부질없고 저도 사람인지라 재산 상위 1%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1%가 아니라 재산 상위.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김은혜 의원이 100억대 이상의 빌딩하고 주택을 포함해서 약 216억 1,515만 원의 재산을 신고를 한 걸 겨냥합니다. 부자라는 걸 겨냥한 겁니다. 이런 그 이준석 후보의 득표 전략은 MZ세대, 그러니까 18세부터 20대, 30대 이런 이 세대의 그 세대적 메시지에 거기를 겨냥한 그 메시지이고 그 공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등은 됐지만 여론조사상 1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당심이 70% 당원들 뜻이, 그 다음에 여론이 30%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전당대회에서 득표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가 부각시키고 그리고 선점했던 MZ세대의 정치적 비중 또는 역할, 중요성, 이것만은 확실하게 각인이 돼서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의 진로에도 또는 여권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이 MZ세대의 행배가 내년 대선에서 지역이나 이념 변수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MZ세대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과는, 이런 전반적인 정치권의 흐름과는 별개로 이준석 개인만을 놓고 보면요, 그가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선을 못 돼도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 그러면 1등이 못 되더라도 1등을 압박할 수 있는 2등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득표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입지를 계속 굳히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된 아이돌로, 정치권의 야권의 아이돌로서 인정받아 장내가 열릴 겁니다. 40대 기술이라는 게 있었죠. 그 기술로 보수 여당 거기에다가 아주 새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은 20년도 훨씬 지나서 40대 기준을 제창한 지 20년 지나서 결국은 대권 기지에 올랐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경선 도중에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시들시들해지거나 경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득표력이 별게 없었다. 그러면 어쩌다 스타로 떴지만 결국은 곤두박질할 겁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준비된 아이돌로였다라는 걸 입증해서 장내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 조직이나 계파에 기대하는 낡은 방식과 결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요, 일부 중진 후보 측은 그가 유승민 전 의원계이며 그 유승민계는 이준석 말고도 김웅초 전 의원, 조혜진 의원 등을 내세워서, 조혜진 의원은 이번에 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당권을 장악하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런 중진 후보들이니까 그들은 급한 나머지 그들이 몸에 밴 게 뭡니까? 네거티브 전략이거든요. 그 네거티브 전략을 당 밖의 인사들과 합작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데 올인하는 거, 이건 뭐 충분히 예상돼 왔습니다. 이 젊은 후보들이 뜨면은. 그런데 좀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중진 후보들도 이명박, 친이, 박근혜, 친박 이 정부 때 어떤 자리를 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재선 이상 치고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계파 속에서 잠을 자고 계파 속에서 잠을 깼을 겁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고위원에 나선 사람도 다 꼬리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엄연한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63년생 나경원, 60년생 주호영, 이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보다 22살, 25살이 더 많습니다. 계파 정치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했습니다. 근데 자식 같은 사람에게 계파 논쟁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마치 이준석 후보만 계파 무슨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미칠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후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후보는 올드보이들이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최고위원은 어떤 대권주자의 최측근이다 등등의 소문이 무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이, 어떤 사람은 친박, 어떤 사람은 친홍, 홍준표, 어떤 사람은 친황, 황교안, 꼬리표가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는 계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느닷없이 계파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 얘기지만은, 그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특수한 사정에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대했던 세력은 유승민 전 의원을 거의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비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다른 사람들이 계파보다도 유승민을 비태워해온 세력은 이준석 부분을, 이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윤석열,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론조사가 1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하는 영입하자, 윤석열을 대권으로 후보로 모시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1위이기 때문에 나름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떠냐?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유승민 의원,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후보 중에 있는 유승민 의원,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을 대권 후보로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가 연합을 해서 당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당신도 옛날에 개파했는데 뭘 개파를 얘기했냐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막상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진 후보들이 뭐 누구 당내에 있는 뭐 황교안 아니면 홍준표 누구를 뭐 괴보 차원을 지지할 생각으로 당권을 잡는 게 아니고 이준석 후보는 그런 논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 개파에 찌들었던 중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이준석 후보는 신진 정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신진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중진들하고 다름없이 낡고 낡은 해묵은 개파 정치를 한다면 이건 신인답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다만 이 중진들이나 이준석 후보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류의 공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중진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누구에보다 누구는 누구보다 누구는 누구의 뭐다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경우 그래서 결국은 아하 국민의힘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멋있게 치르고 아름답게 치르고 유쾌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당권을 먹기 위해서 개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중진이냐 이준석 후보냐가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국민의힘 전체로서는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30 세대나 중도층의 눈에 볼 때에는 대선 전략상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고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유승민계와 상관없이 이준석 후보가 개인 베이스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간 노회한 정치 기술로 포장만 잘해가지고 아젠다를 제기한다거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한다면 이거 어째 나이는 젊은데 MZ세대 신진 정치인답지 못하다. 짝퉁 MZ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는 한 26살쯤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록 아까 제가 24살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6살쯤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록 배지는 달지 못했지만 한 10년 가까운 동안에 3번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당의 비대위원도 했고 최고위원도 했고 혁신위원장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10년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 경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의도 정치의 구태 정치, 개파 정치 이런 노하우를 터득했을까? 아니면은 그런 여의도 정치, 그런 개파 정치, 선동 정치 이런 정치를 타파할 개혁 의지를 불태웠을까? 전자라면은 MZ적인 이 가치를 소재로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속은 구태에 찌든 중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권자들이 알게 되고 당원들이 알게 돼서 이준석 후보의 인기는 일과성 미풍에 그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이만 젊었지 신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MZ세대의 일부 생각을 대변하느냐 보편적 생각을 대변하느냐 이것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아마 젠더 논쟁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MZ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향하는 요구, 가치, 목적 이걸 지향하는 것 같지 않고 그 MZ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 소명을 어떻게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된다고. 일종의 권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일보 22일자에 실린 서울대 전상인 교수의 칼럼은 이 점을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편의상 좀 편집도 해가고 가감을 해서 인용을 하면 이런 도지입니다. 17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 정도를 차지하는 이 MZ세대는 18세부터 선거판에서 볼 때는 18세부터 30대까지
MZ세대는 우연히 탄생한 덕분에 완전한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우리나라의 첫 세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가 일종의 자연 상태에다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진국이고, 이들은 시민이 자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을 거다. 시민이 권리가 아니라 시민이 자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마음의 습속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먼 훗날에 MZ세대가 위대한 세대로 평가를 바란다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근육부터 연마하고 단련하길 바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성과 논리, 정직과 진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존중과 책임의 중요성, 이거를 단련해달라입니다. 이런 과제, 권리만 얘기하지 말고 이준석 후보는 목소리를 낼 때 이와 같은 부분, 의무감이라고 할까, 과제, 여기에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그래서 국민님이 대혼란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한 시각으로 지켜보는 중장년 세대 유권자들을 안도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젊었기 때문에 솔직하고 당당한 건 좋지만 거칠고 투박한 화법에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음을 이준석 후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준석 후보가 그냥 잠시 반짝이는 스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잘 준비가 돼서 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아이돌로서 지속성장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